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둘을 쓸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역시 파워풀한 최강 이론을 만나볼 거예요. 바로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 보고 배우는 건 무섭죠.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가능하고요. 공부든 생활 습관이든 인간은 보면서 배웁니다. 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온라인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능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론이라는 사실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초등과 중등에서 2016학년도에 나와서 좀 됐으니 또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죠? 오늘의 이야기는 5학년 학부모 두라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라는 5학년이에요. 두라는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아이가 점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된 과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라는 화요일, 목요일만 학교를 나가요. 그런데 학교 가는 날마다 아침에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대요.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좀 멀지만 아침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학교 안 온 날은 뭐 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마다 기대를 잔뜩 하면서 가요. 며칠 안 되는 등교 날에도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는 방법, 교재 활용 방법, 영상 시청하는 모습을 직접 선생님이 학생인 것처럼 연기하시면서 시범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사실 5학년이니까 교과서, 학습지, 영상 보는 법 모르는 거 아니지만 선생님이 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시범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게 아이한테는 강하게 남았나 봐요. 선생님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방법과 순서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하고 선생님이 권해주신 자세로 앉아서 차근차근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마치는 횟수가 하나, 둘 늘어났어요.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니 스스로도 뿌듯해서 더 한 주씩 반복될수록 잘 참아가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은 수학 교육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수학 수업도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선생님이 직접 녹화해서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수학은 즐거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 4학년까지는 수학이 지루하다고 했던 두라가 점점 수학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엄마라 출근하면서 아이는 이모 집과 할머니 집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요. 제가 옆에서 하루 종일 붙잡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일일 학습 메모장을 선물로 줬어요. 투두리스트처럼 하루치 학습 일과를 과제와 함께 쓸 수 있는 포스트잇인데요. 두라는 선생님이 적어주신 오늘의 온라인 수업 일과와 과제를 거기에 적고 자기가 하나씩 할 때마다 지워나가요. 하나씩 클리어하는 재미가 있나 봐요. 어느 날은 자기가 다 한 그날의 메모장을 사진을 찍어서 반 밴드에 올렸더니 선생님이 댓글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같은 반 친구도 그날 과제 메모장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그런 과제 메모장을 스스로 쓰고 다 하고 올리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혼자 중얼거리면서 뭘 하길래 자세히 들어봤더니 두라야 영상을 봤으니 이제 수학학습지를 풀어보자 라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학습지를 풀다가도 두라야 어렵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하나 했더니 선생님이 혼자 공부할 때 해야 하는 일, 힘들 때 혼자 하면 힘이 되는 말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걸 따라하라고 하셨대요.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두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학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즐거워하는 두라를 보니 엄마인 저도 행복해지네요. 이 이야기는 모 학습 카페에 학부모님이 실제로 적어주신 사례를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기로 사회인지 학습이론은 모델링을 통한 학습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은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죠. 사회인지 학습이론은 사실 단순히 모델을 따라하는 행동 측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델을 관찰하면 모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기대, 믿음이 생겨요. 아, 제가 저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네? 그럼 나도 똑같이 하면 칭찬을 받겠지? 라고요.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고 따라하게 되는 인지적인 과정이 숨어 있어요. 인지적인 판단과 신념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려고 하고 그 결과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모델의 행동이 바로 관찰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했을 때 따라올 강화, 처벌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인지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 조절하려는 학습 결과를 일으킨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란 인간은 사회적으로 보고 만나는 상황 속에서 관찰, 모방하고 배운다는 의미죠. 여기서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이 바로 인지, 행동 과정이에요. 기본 중요 개념에는요. 관찰학습, 모델링, 대리적 조건 형성, 인지 과정, 강화,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여기서 관찰학습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먼저 모델링부터 알아볼게요. 모델링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특정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인지적 요인의 개입이 거의 없는 개념입니다. 모델링에는 직접 모델링, 상징적 모델링, 종합적 모델링, 인지적 모델링, 자기 모델링이 있어요. 직접 모델링은 모델의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걸 말하고요. 상징적 모델링은 책, 연극, TV 등 주인공을 모방하는 걸 말해요. 아이돌은 특히 상징적 존재죠. 종합적 모델링이란 모델의 복합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트 모양을 오리기 위해 그리고 잡고 오리는 과정을 따라하며 배우는 것처럼요. 인지적 모델링은 이전 시간에 배운 인지적 자기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이 생각과 행동의 과정을 말로 표현하며 시범을 보이면 그 과정을 학생이 따라가는 거죠. 자기 모델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해서 좋았던 것은 모방하고 반복하는 걸 말해요. 대리적 조건 형성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며 학습하는 걸 말해요. 인지적, 정신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전략을 사용해서 성적이 오른 친구를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리적 조건 형성입니다. 인지 과정은 기대와 신념, 주의, 파지를 말해요. 기대는 결과에 대한 예상, 신념은 그 결과에 대한 믿음, 주의는 주의 집중, 파지는 모델의 행동을 시각적, 언어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에는 직접 외적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어요. 직접 강화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외적인 강화를 말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는 칭찬 같은 거요. 대리 강화는 다른 사람이 강화를 받는 걸 봄으로써 자신이 강화되는 걸 말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강화는 스스로 내적 강화를 주는 것이에요.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면 계속 수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자기 효능감 역시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죠. 반두라는 특히 자기 효능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기대한 만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을 말해요. 이번에는 관찰학습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관찰학습이란 모델 관찰을 통해 일어나는 지정행적 변화를 통칭해요. 정확히 말하면 모델링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관찰학습에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먼저 모델 행동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 행동을 기억해요. 이걸 파지라고 하고요.
기억된 행동을 실제로 해보죠. 이걸 재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피드백이 있으면 좋죠. 마지막으로 칭찬 같은 강화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는 동기가 자극되는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성공적인 관찰학습을 만드는 요인을 알아볼까요? 초등에서 2016학년도 문제로 나왔었죠? 첫 번째,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모델에게 강화나 처벌이 일관성 있게 주어질 때 더 잘 학습해요. 친구가 새치기를 하는데 어쩔 땐 혼나고 어쩔 땐 안 혼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규칙의 구속력이 떨어지죠. 두 번째, 모델 자체의 매력도 자신과의 관련성입니다. 모델이 유능하거나 매력 있거나 자신과 비슷한 상황일 때 더 잘 학습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더 잘 따라하고 자기 또래의 친구에게서 더 쉽게 배우죠. 세 번째, 모델 행동의 유용성입니다. 나에게 유용할수록 더 잘 따라하죠. 유명 아이돌의 옷차림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친구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다면 나에게 유용한 거죠. 관찰학습은 효과도 많아요. 첫 번째, 새로운 인지적, 행동적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에서처럼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그걸 연습하면서 수학 능력이 향상되죠. 두 번째, 이미 학습한 행동의 사회적 촉진 효과도 있어요. 모델은 사회적 자극체가 되죠. 교사가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세 번째,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억제, 탈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가 지루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온라인 수업을 완료했다는 장면이나 후기를 보면 자신도 좀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정서적 각성 효과도 있죠. 사례에서 선생님이 수학을 좋아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두라도 수학이 좋아졌죠. 다섯 번째, 파급 효과입니다. 기대 불충족 효과라고도 해요. 어떤 행동 후에 일어나는 결과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기대했던 강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두라처럼 자기가 스스로 한 일과표를 학급 밴드에 올렸는데 선생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피드백도 없다 하면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겠죠. 기대했던 벌이 없으면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과제를 안 한 친구가 선생님께 딱히 혼나거나 지도받는 게 없다 생각이 된다면 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불성실한 빈도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지 학습이론의 시사점과 적용 방법을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시사점 첫 번째는요. 교육 환경적으로 직접 강화가 어려울 때 대리 강화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온라인 수업 환경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급식을 먹을 때 위생 수칙이나 올바른 식사 예절에 대해 지도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아이들에게 위생 수칙이나 올바른 식사 예절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대리 강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사점,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지 과정과 정서적 각성도 개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모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과 감정도 배웁니다. 지정행 모든 측면에서 보고 배울 수 있으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세 번째 시사점이 나오죠. 네 번째는요. 억제, 탈억제 효과는 잠재적 교육 과정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이에요. 교사의 강화, 처벌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학습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교사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학생은 자기 스스로도 모델링을 하므로 자기 강화, 자기 조절의 힘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행동에 대한 결과로 강화와 벌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델이 강화와 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걸 관찰하는 학생에게 그 영향이 전해지니 강화와 벌의 파급 효과를 교사가 인식해야겠습니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적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목표, 변화, 행동을 포함하는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BTS의 연설, 모범이 되는 유명인의 공익 영상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교실에서 교사 자신, 또래의 좋은 모델링을 유도하고 온라인 영상으로도 선생님이나 친구가 직접 뭔가를 보여주어도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자기 모델링과 자기 강화를 활용할 수 있는 미션 제공이나 체크리스트 제공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단순히 모델링, 관찰학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더 고차원적인 과정과 의미가 숨어 있죠. 인지, 행동, 정서 차원과 학습,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활용할 게 많고요.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는요. 지금까지 은주 클립에서 다루었던 동기 이론들,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조절 학습 전략,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종합하여 온라인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식이나 수업 관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주 클립에서 다룬 관련 이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와, 많죠? 온라인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관련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지도와 상담으로 만나요.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안녕!